내세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가. 아, 이 작품이 나왔어? 그럼 나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어. 라는 거에 대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일 먼저 서경별곡. 자, 서경별곡은요, 작자 미상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서경부터 갑시다. 본문에 나오지만, 서경이 뭐야? 서쪽 서자에다가 서울 영자입니다. 그러면 뭐해? 서쪽에 서울이죠? 자, 서쪽에 서울이 어디야? 한국사 필수잖아. 뭐 나와? 서경하면 서경천도 이런 거 안 들어봤어? 서경천도 누가 주장해? 묘청이죠, 그죠? 어디야? 천도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거잖아. 서경이 어디야? 오늘날에? 옛날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평양이죠. 서경은 바로 평양을 말하는 겁니다. 별은 뭐야? 별 앞에다가 넣으면 돼요. 뭐 이별, 곡은 노래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서경별곡은 바로 뭐예요? 평양에서 뭔가 이별하는 노래. 자,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시대부터 아셔야 됩니다. 언제야? 고려죠. 자, 고려시대의 노래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족의 노래, 알아도 써놓으세요. 또 하나는 뭐에? 서민의 노래죠. 자, 귀족의 노래는요, 뭐라 그래? 경기체가요.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경기체가. 경기체가는 누님을 하지만 이때 경기가 경기도하고 관련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경기체가의 가장 대표적인 거 뭡니까? 그러면 한림별곡이요. 네, 한림별곡 정도는 들어보셔야 됩니다. 알고, 전부 다 알고 있을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는 보셔야 됩니다. 자, 서민의 노래를 갖다가 뭐라 그래? 고려 가요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고려 소교라고도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고려의 여자와 노래의 요자를 써서 여요라고도 말을 합니다. 명칭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하는 거야? 내용 자체는 뭐 어떻게 똑같은 거예요. 자, 고려가요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자, 특징은요. 첫 번째가 뭐야? 바로 고려시대. 써놓으세요. 고려시대. 서민들의 뭐를 삶이라든가 이별이라든가 아니면 사랑 등을 갖다가 뭐에 주제로 삼고 있다는 거.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서민들의 삶의 애환, 아니면 삶의 어떤 패턴, 아니면 사랑, 이별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아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뭐요? 뚜렷한 후렴구가 있습니다. 후렴구. 그 다음에 후렴구를 갖다가 여음구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는 흥을 돋아준다고 해서 조흥구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본 율격이 세 글자, 두 글자. 그래서 이걸 332조라고 말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332조의 몇 음보? 3음보입니다. 3음보는 띄어쓰기가 아니라 쉬운 읽기, 나눠 읽기를 말하는 겁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332조의 3음보라는 거 계속 헷갈려요, 이거. 자, 네 번째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입에서 입으로 뭐에? 구전이 됩니다. 구전은 입구자에다가 전할전자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구비문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구비문학 또는 구전되다가 언제? 바로 한글 창제 이후 한글 창제가 되면요. 이후 뭐래? 바로 기록 문학으로 정착이 됩니다. 기록문학으로 정착. 아시겠죠?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한글 창제 이후 기록문학으로 정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쓴 거지? 다섯 번째는요. 당시 유행하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행하던 노래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궁중음악으로 불려갑니다. 그래서 궁중음악에 속한 악곡이다 그래서 속악 이렇게 말을 해요. 궁중음악에 속한 노래다. 그러다가 궁중음악에서 속한 노래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라든가 아니면 왕실을 찬양하는 내용이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대평성대나 태평성대 이런 것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남녀 상열지사라고 말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상열, 이거 야한 얘기란 얘기예요. 약간 좀 야하다. 남녀 상열지사라고 해서요. 바로 조선을 세우는 기반이 된 누구야? 신진 4대부들이죠. 이 신진 4대부들이 다수의 작품을 소각합니다. 불태워버려요. 아시겠죠?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전대에다가 정착한 거하고 궁중소각으로 해서 당시 유행했던 노래고 왕실이나 왕을 찬양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는 거. 이게 고려가요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쓰셨으면 지웁니다. 이거 말고 또 알아야 될 게 많아서 자, 이쪽은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거 끝나고 내용 정리해서 써드려도 되겠지만 이거는 내용 정리라는 거 쓰세요. 자, 서경별곡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에? 이별을 갖다가 노래를 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문학에서는 뭐라 그러냐? 바로 이별의 정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별의 정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별의 정한이 흘러 뭐에? 여러 작품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이별의 정한의 맥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건 뭐야? 이별의 정한입니다. 정한이 뭡니까? 그러면 자, 이별을 하면요. 앞에다가 감을 넣으세요. 감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한은 뭡니까? 그러면 한 맺힌 이런 뜻입니다. 한이 맺히는 감정이라는 거죠. 이때 이별의 정한은요. 뭐란 얘기야? 뭐 예를 들면 A하고 B가 사귀었는데 A가 우리 헤어져. 그러자 B가 오케이 나도 헤어지고 싶었어. 자, 잘 됐네. 우리 헤어져.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별의 정한은 뭐 하는 거야? 한쪽에서 남자든 여자든 한쪽에서 이미 이별에 대한 감정을 모두 다 결정하고 마음의 정리를 다 한 상태에서 한쪽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뭐 하는 거야? 통보를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이미 자기는 이별할 걸 다 결심하고 정리한 쪽은 괜찮겠지만 이별할 거라고 생각 안 한 쪽은 뭐 하는 거야? 상당한 충격을 받는 거죠. 그 충격으로 인해서 한이 맺히는 감정, 이게 바로 이별의 정한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언제야? 바로 고대가요입니다. 고대가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고대가요는 언제? 아주 옛날 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노래.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가부터 쓸게요. 백수 광부의 처죠. 백수광부의 처. 백수광부는요, 머리가 하얀 미치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쓴 바로 뭐요? 공무도화가입니다. 공무도화가. 공무도화가는 공이 바로 님공자고요. 무자는 없을 무자지만 여기서는 금지사예요. 뭐뭐 하지마, 님이여 하지마, 도 건널 도자입니다. 하자는 강물하자죠. 그래서 님이여 강물을 건너지마. 이게 바로 공무도화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구려를 대표하는 거죠. 누구야? 유리왕입니다. 유리왕. 유리왕이 쓴 황조가죠. 헐헐나는 저 꾀꼬리. 이 유리왕도 치이하고 활이라는 그러니까 후궁이 있었는데 그 둘이 싸워가지고 한 명을 잃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신라의 향가에는요, 이별의 정한이 없어요. 대신 고려가요죠. 자, 고려가요에는요, 또다시 두 작품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둘 다 작자 미상입니다. 작자 미상에 가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자 미상에 지금 배우는 서경별곡이 있습니다. 자, 가시리하고 서경별곡은 비교 대상에 가끔씩 되는데요. 가시리는 뭐야? 갈 거야? 나 버리고 갈 거야? 나 어떻게 살라고? 뭐 이런 얘기예요. 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나 버리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화자가 소극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화자가 태도가 소극적이다 라고 말을 해요. 반면에요. 서경별곡은 무슨 내용이야? 나 너 사랑해. 근데 네가 나를 조금만 돌아와가지고 나를 사랑만 해준다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사랑해. 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나 직장도 있어. 나 거기 친구들도 많고 학교도 다 졸업한 거기야.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렇고 부모님 다 거기 계셔. 하지만 네가 사랑만 해준다면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날 너 쫓아갈게. 이게 바로 서경별곡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상당히
적극적이다라고 해서 비교 대상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뭐예요? 고려의 한시입니다. 작가는 정지상입니다. 정지상. 제목은요, 보낼 송자의 사람인자, 그래서 송인 이렇게 말해요. 송인 모르면 대동강 나오거나 풀빛, 짙어 걷다 이런 거 나오면 송인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조선입니다. 조선의 민요도 좀 들어갑니다. 조선의 민요는요, 작자 미상이죠. 뭐요? 전통적인 아리랑이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렇게 해서 뭔가 이별의 한을 맺히는 걸 풀어내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조선의 뭐의 시조입니다. 시조하면 뭐 많겠지만 당연히 황진이가 나와야죠. 황진이 제목이 없어요. 앞에 있는 구절을 쓰세요. 어디요? 내 일이야. 이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어디요가 뭐야? 감탄사예요. 아, 내는 뭐야? 내가. 일이야는 뭐야? 한 일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한 일이야. 그릴 줄은 뭐야? 그리워할 줄이 원래 그리워한데요. 여기서는 그리워가 아니라 후회할 줄을 이런 얘기입니다. 후회할 줄을 뭐라더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시랴 있어라 하더면 가려면은 제가 구태여 보내고 그린한 정을 나도 몰라 하노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현대시입니다. 현대시. 현대시 누구야? 김소월이죠? 김소월의 뭐에? 진달래 꽃입니다. 진달래 꽃이죠. 전부 다 이별의 정환입니다. 그래서 서경별곡에서 알아둬야 될 건 고려가요의 특징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제면이나 내용면에서는 이별의 정환의 맥락을 갖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위 작품의 화자와 태도와 유사한 것을 하면 나머지들이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쉬워요 이거는요. 기본 중에 생기초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서는 뭐 해야 돼? 후렴구로 뭐에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그건 이따가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서경별곡하고 나머지 고려가요도 마찬가지지만 연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보면 보통 연의 나중에 후렴구의 역할을 말하겠지만 보통 연이 하나 끝나고 난 다음에 후렴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절마다 연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절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교는 연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줄이 전부 다 연이다라고 말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걸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가세요. 반면에 시중에 있는 자습서들은 전체 3년으로 보는 데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건 이따가 나눠드릴게요. 근데 이건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가는 게 맞는데 요즘 다른 학교나 이런 데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한 줄 한 줄을 연으로 봐요. 왜냐면 후렴구 때문입니다. 후렴구가 계속 한 줄 다음으로 계속 구절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보시죠. 질문. 서경이 앞에 가로 여시고요.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셔울이 마르는 괄호 닫으시고요. 다시 갑니다. 그 앞에 있는 서경이에다가 밑줄 그시고요. 자, 서경은 써놓으세요. 오늘날의 평양이라고 쓰시고요. 코마 찍고 화자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화자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코마 찍고 하나 더 쓰세요. 뭐요? 사랑의 장소라고 써놓으세요. 사랑의 장소. 서경이 아질가에다 밑주시고요. 자, 아질가는요, 여음구입니다. 여음구는 남을 여자의 소리음자, 남는 소리다. 그래서 여음구라고 말합니다. 코마 찍고요. 또 다른 뜻 써놓으세요. 감탄사. 아질가 감탄사입니다. 코마 찍고요. 얘는요, 역할이 뭐냐? 음악 악자, 운율율자를 써서 악률이라고 합니다. 음악 악자의 운율율자. 악률을 맞추기 위한 뜻없는 소리, 리듬감 형성, 절대 해석 X. 절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찍고요. 절대 음보에 삽입? 음보로 세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서경이 셔울이 마르는 괄호 닫았죠. 자, 요거는 좀 이따가 질문. 첫째 줄 몇 음보야? 몇 음보?
음보가 뭐라 그랬어? 나눠 읽기라 그랬지? 몇 번에 나눠 읽을 수 있어? 4. 또? 4? 뭐지? 몇? 자, 봐. 아질간은 빼도 서경이, 셔울이, 마늘은, 그지? 4처럼 보이거나 아질간 넣으면 5처럼 보이지, 그지? 근데 그러면 안 돼. 내가 아까 내용 정리할 때 써줬잖아. 뭐라고? 고려가요의 특징. 뭔데? 무조건 3은 보라고. 에? 이게 어떻게 3은 보예요? 라고 해도 3은 보라고. 자, 거기 아질과 뒤에 서경이에다가 밑줄 긋고. 거기 아질과 뒤에 서경에다가 밑줄 긋고 사선 하나. 그 다음 밑줄 친 데다가 3. 셔울이에다가 밑줄 긋고 3. 마르는 3. 뒤에 사선 하나. 이거 3은 뭐야? 여기서 하나, 둘, 셋 해서 3은 뭐야? 그리고 3, 3, 2조잖아요. 3, 3, 2가 기본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가능해. 이해가심? 원래는 세 글자, 두 글자가 뭐예요? 기본이라고. 가실이 생각해봐. 가실이 세 글자, 있고 두 글자라고. 이게 기본 율격인데 이 끝에 있는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가능해. 그래서 333조도 있고 334조도 돼. 이해가심? 하지만 음보는 몇 음보야? 3음보야. 자, 그래서 서경이 서울이고 셔울이 마르는에다가 밑줄 긋고 하나만 써놔. 뭐야? 서울이지만은 이렇게 써놓으세요. 서울이지만은. 거기 셔울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다 써놔. 서울이지만은 이게 뭔 뜻입니까? 라고 말하면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살기 좋은 환경. 아무래도 뭐예요? 사람들이 집중돼 있으니까. 아시겠죠? 콤마 찍고 경제적, 교통적, 여건이 좋음. 그러니 화자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쉽게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걸 전제로 깐 거야. 괄호 닫으시고요. 다시 서경이 내가 살고 있는 서경이 서쪽의 서울이지만은 이런 얘기예요. 살기 좋지만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지만은 이런 식의 의미라고요. 괄호 닫으시고요. 자, 가로침을 해서 써놓으세요. 이 작품의 율격이 여음구를 빼면 사음보처럼 보이지만 이 작품의 율격이 여음구를 빼면 사음보처럼 보이지만 333조의 3음보 율격이 333이야. 세 글자. 333조의 3음보 율격이 정확한 율격임이라고 써놓으세요. 정확한 율격임. 그러면 이 작품은 각 시행이 한 줄 한 줄이 이 작품은 각 시행이 첫 구절을 맨 앞에 반복한 뒤 여음구를 넣는 형식. 그래서 사음보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아질과 뒤에 있는 게 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배웠음? 자, 위 두어렁숑 다린 길이 후렴구를 여기서 얘기해야 되지만 이따가 저기 두 번째 연 가서 합시다. 전체적으로는 이 한 줄 한 줄을 연으로 말하는 거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만약에 연이라면 이게 지금 1년이 끝난 거야. 아시겠죠? 근데 내용상 파트로는 세 파트로 나뉜다고 생각하세요. 닭꼰대 앞에 그러시고요. 닭꼰대, 아질가, 닭꼰대, 소성경, 고요히 말은 가로 닫으시고요. 다시요. 닭꼰대에다가 미치시고요. 닭꼰대는요, 바로 뭐요? 닦은 곳입니다. 닦은 곳. 닦은 곳. 이때 닦았다는 것은요, 뭐를 닦았냐는 거죠. 그죠? 보통은 뭐겠어? 뭔가 삶의
삶의 터전을 닦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삶의 터전을 닦은 곳, 아니면 기반을 닦은 곳. 두 번째는요, 신축한 곳이라고 해석하세요. 신축한 곳. 뭔가 새로 뭐 도로라든가 아니면 뭐 구역을 갖다가 재정비한다든가 이런 의미입니다. 닦은 곳, 아질과 닦은 곳, 소성경에다 미치고요. 작을 소자에 성각성자에다 서울경자예요. 그러니까 뭐야? 작은 성의 서울이니까 어디야? 서경입니다. 써놓으세요. 서경의 별칭이라고 써놓으세요. 고요히 말은 미치시고요. 사랑하지만은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지만은 괄호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자신이 거주하며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구절입니다. 애정을 드러낸 구절. 위 두어렁숑 다링들이 여해물온 앞에 놓으시고요. 여해물온 아질과 여해물온 질삼배 바리시고 괄호 닫으시고요. 자, 여해물온에다가 밑줄 그시기 전에 그 여해물온 여자 있는데 앞에다가 하나 삽입기호를 넣으세요. 그리고 물론 님과 이걸 넣으세요. 그럼 좀 더 좋아요. 님과 여해물온 밑줄 그시고요. 여해물온 뭐 뜻이야? 이별하기보다는, 그래서 님과를 넣는 게 좋아요. 님과 이별하기보다는 아질과 여해물온 님과 이별하기보다는 질삼배 바리시고 질삼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별표 하나 치세요. 질삼배는 중요합니다. 자, 질삼이라고 나왔지만요. 실제로는 바로 뭐예요? 길삼입니다. 길삼이 뭡니까? 하면 쉽게 말하면 옷이라든가 또는 뭔가 옷감. 이걸로 뭐해? 옷감 짜는 일, 옷 만드는 일 또는 옷감 짜는 일,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바로 길삼입니다. 그럼 보통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걸 갖다가 한자로는 여공이란 말을 써요. 여공. 여자의 어떤 수공이라는 거죠. 여성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성의 일.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길쌈은요, 말한 것처럼 옷이나 옷감을 짜는 건데, 옷이나 옷감을 짜서 뭐를 하냐는 거죠. 물론, 자신이 입을 수도 있겠죠. 입을 수도 있어요. 입고 남는 건 뭐 하겠어? 판매를 하겠죠. 판매를 하니까 뭐 하겠어? 뭐가 생겨요? 수익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이 길쌈으로 뭐 한다는 거야? 판매와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생계, 먹고 사는 생계 수단을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옷 또는 옷감 짜는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여자가 하는 일을 통해서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뭐 옷을 짜서 뭐 자기도 입겠죠. 얘가 하지만 입는 걸로 끝나고 계속 옷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럼 사치지. 그러니까 뭐해? 판매도 하고 뭐 하는 거야? 어쨌든 누군가에게 넘겨서 수익을 얻는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게 생계수단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뭐해? 이 여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소중한 일이죠. 그죠? 질삼배 바리시고는 뭐야? 버리고 포기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질삼배까지 가면 길삼이 요거고 여기다가 배를 넣으면요. 뭐 하는 거야? 이거 배틀이라고도 말을 해요. 배틀까지. 배틀, 즉 도구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길쌈하던 옷감 이런 얘기예요. 옷감도 여기서 포함이 되는데 보통 도구라고 그래요. 길쌈하던 배. 자, 바리시고 가로 닫으시고요. 가로친 부분에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사랑하는 님과 이별하기보다는 화자가 자신의 생계나 일상생활을 포기하겠다는 뭐가 나와? 적극적인 태도요. 그 다음 줄도 그 다음 연이라고 말해야겠죠. 그 다음 연도 되게 적극적이죠. 그 다음 보세요. 괴실한데도 앞에다가 삽입 끼워 넣으시고 뭐라 써나? 님께서를 넣으세요.
님께서 괴실한데 미주시고요. 괴실한데 기본형은 괴다예요. 고어로 괴다는 사랑하다예요. 그래서 괴실한 데다 써놓으세요. 사랑해 주신다면, 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면, 아질까 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면, 우러곰 존니노이다. 우러곰에다가 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 곰은 정읍사에도 나옵니다. 뭐요? 강세전미사라고 말을 해요. 강세전미사. 그래서요, 이 강세전미사는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반복을 하든가 아니면 좀 더를 넣으시면, 좀 더 이렇게 넣으시면 훨씬 더 해석이 좋아요. 그래서 우러는 연철이기 때문에 뭐해? 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 울어, 울어. 즉 울며 울며, 좀 더 울며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을. 아시겠죠? 그래서 뭐해? 우러곰 존니노이다. 뭐해? 님을 쫓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울면서 너 따라갈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러곰 존니노에다가 밑줄으시고 써놓으세요. 정든 고향이자, 정든 고향이자 삶의 터전을 포기하더라도 님과의 이별을 거부하겠다는, 님과의 이별을 거부하겠다는 화자의 적극적 의지, 태도, 코마 찍고 가시리와의 차이점이라고 써주세요. 가시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자, 보통은요, 내용상으로 나누면 여기까지가 첫 파트예요. 옛날에는 여기를 첫 번째 연이라고 한 데도 있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요즘은 후렴구 다음으로 잘린 거니까 위에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벌써 사연이 끝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구슬이 앞에다가 대가로 여세요. 구슬이 앞에다가.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구슬이 앞에다가요. 이렇게 대가로 여세요. 그건 좀 이따가 갑니다. 구슬이에다가 밑줄으시고요. 자, 여기서 구슬이는 연철입니다. 구슬이라고 말했지만 연철 땡기면 뭐가 되는 거야? 구슬이에요. 구슬이. 아시겠죠? 연철입니다. 리을을 땡겨오시면 돼요. 컴마 찍고요. 구슬은 뭐야? 여기서는 사랑. 써놓으세요. 사랑. 컴마 또는 삶을 상징합니다. 사랑, 컴마, 삶을 상징. 구슬이 아질과 패턴은 똑같아요. 후렴구 영구니까. 구슬이, 그것도 한 번만 사설 한번 보세요. 구슬이 밑줄으시고 3, 뒤에 사설 하나 찍. 바회에 밑줄으시고요. 3, 뒤에 사설 하나 찍. 디신달에다 밑줄으시고 3, 뒤에다 사설 하나 찍. 똑같은 거니까. 다시요. 구슬이 바회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바위에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바위 위입니다. 바위 위. 컴마 찍고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잖아. 그치? 그럼 바위는 뭐가 되겠어? 구슬이 깨지는 곳이겠죠. 그죠? 그럼 구슬이 아까 뭐였어? 삶이었잖아. 삶이 깨진다면 뭐가 되겠어? 죽음. 써놓으세요. 죽음. 또는 사랑을 상징한다며. 그럼 사랑이 바위에서 깨지면 뭐가 되겠어? 이별이죠. 써놓으세요. 이별을 상징. 죽음이나 이별을 상징하는 게 바로 바위 위입니다. 디신달에다 미치시고요. 이 기본적으로 디다라는 건요. 하강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떨어지다, 흘리다, 내리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는 떨어진들이라고 해석하세요. 때로 떨어진들. 위 앞에 오르시고요. 위 두어렁성 다링디리 가로 닫으시고요. 자, 여기는 여백이 좀 있으니까 내용 정리합시다. 자, 그 옆에다가 쓰세요. 자, 첫 번째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 후렴구라고 말합니다. 후렴구. 다른 부분에서는 여음구라고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조음구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얘네들은요. 악률. 아까 말한 것처럼 음악학자의 운율은 율자입니다. 악률을 맞추기 위한 뜻없는 소리입니다. 뜻없는 소리. 고로 뭐에?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악기 소리를 일반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악기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얘네들은 리듬감을 부여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얘네들이 뭘 좋아하느냐? 바로 울림소리. 유성음이라고 그러죠. 그죠? 울림소리. 니은이라든가 리을이라든가 이응. 얘네들을 뭐에 사용합니다. 사용해서 경쾌함을 부여합니다. 경쾌함. 그런데 웃긴 게 이게 바로 뭐예요? 본문 내용하고는 대조를 이룹니다. 왜? 본문에서는 지금 이별에서 굉장히 서러워하고 있는데 뭐예요? 후렴구는 이 두어랑 성을 다른들이 이러면 약간 뭐예요? 경쾌함을 부르거든요. 그렇죠? 자, 다섯 번째는요. 1년 끝나고 후렴구. 그래서 분연 또는 분절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분절의 특징 또는 그런 역할. 자, 이것 때문에 고려가에는요, 단연체가 있습니다. 단연체. 연이 하나인 거죠. 단연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정서라는 사람이 정서가 쓴 정과정곡입니다. 정과정곡. 자, 나머지는요, 분연체라고도 말을 하고요. 분연체 또는 연장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거 뭐 다수의 작품들이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여섯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끝나고 후렴구, 2년 끝나고 후렴구, 너도 후렴구, 나도 후렴구. 그러다 보니까 작품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역할입니다.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정도는 최소한도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갑니다. 기니딴에다가 밑줄으시고요. 자, 기니딴 앞에다가 V 표시하시고 넣으셔야 됩니다. 그냥 기니딴만 먼저, 기니딴은 뭐야? 끈, 로프, 끈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니딴 앞에다가 V 표시하시고요. 내용을 삽입하세요. 뭐라 써나? 님과 화자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믿음의까지를 넣으셔야 돼요. 님과 화자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믿음의 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화자 생각에는 님과 화자가 뭐에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끈이요. 영원한 사랑의 믿음에 까지만 드세요. 끈이야는 그 기니딴이 끈이야예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고 이 끈은 사랑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비록 우리가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도 역시 나를 사랑할 거고 그러니 뭐 하는 거야? 한눈 팔지 않을 거고 분명히 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할 거고 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기니딴, 아질가, 기니딴, 그치리까 미치시고요. 그치리까 뭐요? 끊어지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끊어지겠습니까? 그만 찍고요. 무슨 법이야? 물음을 던졌죠? 그럼 여기서 봐봐. 너와 나의 영원한 사랑의 믿음의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거예요.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진다는 거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무슨 법? 설의법입니다. 써놓으세요. 설의법과 영탄법을 통해 영원한 사랑에 대한 믿음을 영원한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뭐 이걸 남성적 어조라고 말할 수 있을까? 끊어지겠습니까? 이거 뭐 여성도 말할 수 있는데 이걸 학교에서 남성적 어조래? 그러지 않았냐? 서리법을 쓰면 뭐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 파트 또는 이연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시켰으면 또 그렇게 하세요. 싸우기가 싫었어. 자, 나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별표 하나 치세요. 나란 뭐요? 절대 해석 X입니다.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영은 겁니다.
지문에다 비치고요. 지문은 순수 우리말로 천입니다. 해는 년이고요. 그래서 천년을 아질과 천년을 외우고 곰 또 나왔죠. 그죠? 외우는 외롭게 외롭고 외롭게 좀 더 외롭게 여신달은요 고전문학에서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이 기본형이 여다인데요. 이 여다는 두 가지 말한 것처럼 가다 아니면 살아가다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보통 사람과의 관계는 살아가다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가다. 기러기 울어 멸제 이런 거 나오면 기러기가 울며 갈 때 이런 얘기고요. 그죠? 또는 님과 한데 여가죠 이렇게 나오면 님과 함께 살아가고죠 이런 식으로 해석돼요. 여기서는 지금 당연히 뭐겠어? 혼자 외롭게 사람이잖아. 살아간들 이런 얘기겠죠. 신이딴에다도 미치시고요. 신자가 무슨 신자야? 믿을 신자입니다. 근데 그냥 믿음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님에 대한 사랑의 믿음이야 라고 써놓으세요. 님에 대한 사랑의 믿음이야. 아질과 님에 대한 사랑의 믿음이야. 그치리까 역시 또 뭐에 끊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라는 영탄과 설에 의한 강조 표현입니다. 나는 뒤에다가 아까 대가로 쳤었죠. 그죠? 구슬이에다가 대가로 치고 여기다가 대가로 다 드세요. 네, 나란했어요. 뒤에 후렴구 있는데 그건 뭐 포함해도 상관없고요. 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일단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앞하고 뒤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좀 아까 읽었던 거 뭐예요? 서경의 아질과 서경의 셔울이 말하는 이거 계속 나오는 거 무슨 내용이었어? 내가 질삼배 버리고 울면서 뭐해?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별이 싫어서 거부하면서 뭐 하는 거야? 님을 쫓아가겠다는 적극적 행동이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 대가로 친 부분은 뭐 하는 거야? 야, 구슬이 사랑이 바위에 떨어져서 깨졌어. 네가 죽건 아니면 뭐야? 우리 사랑이 깨진다고 해도 너와 나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 영원한 사랑의 끈을 뭐해? 설마 끊어지겠어? 우린 따로 떨어져 있어도 절대 안 끊어져. 천년을 외롭게 내가 살아간다고 해도 뭐해? 너에 대한 사랑의 믿음? 아, 쟤도 천년이 지났어도 뭐 하는 거야? 날 사랑할 거야. 믿음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앞뒤 내용과 어울리지 않아요. 이해가심? 내용적으로 안 맞는다고요. 이별의 정환하고 안 맞는다고요. 두 번째 알아둘 건 뭐요? 이 작품은요, 또 다른 쓰세요. 또 다른 우려가요. 제목은 정석가입니다. 정석가 6년에도 등장합니다. 똑같아요. 그럼 어느 한쪽에서 베낀 겁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말 안 하고요. 뭐해? 당시 유행하던 구절이 다양하게 사용된 걸로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내용이 정석가 6년에도 나온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내용이 어울리지 않는 이유도 그런 쪽에서 찾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 파트. 여기가 두 번째 파트라고 보여지고요. 뒤에 있는 부분이 세 번째 파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보세요. 자, 요 세 번째 파트는요, 보기 전에 하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조했겠지만. 자, 뭐야 이게? 대동강입니다. 대동강. 대동강에 배가 뭐해? 이렇게 떠 있고요. 건너편에는요, 뭐해? 이렇게 꽃이 있습니다. 꽃이지만 뭐겠어? 당연히 꽃이지만 다른 여자겠죠? 자, 이 앞에 누가 가고 있느냐? 바로 이게 님입니다. 님이 뭐해? 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는 누가 있어? 사공입니다. 뱃사공. 그리고 이 뒤에는요. 이 뒤에는 뭐해? 바로 화자죠. 화자가 님을 쫓아가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마! 라고 말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님은요. 이미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이 말이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렇지만 화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님을 붙잡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만류하고 설득하고 협박을 해도 뭐 하는 거야? 안 먹히는 상황이죠. 님은 뭐 할 거니까 이 배를 타고 건너갈 거거든요. 건너가서 뭐해? 다른 꽃을 꺾을 거예요. 그럼 결국 이 화자가 생각하는 건 뭐냐? 바로 이 사공을 통째로 날리는 거죠. 사공이 있으면 어차피 배를 건너가지 배를 타고 건너가지 못할 거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뭐를 하느냐? 이쪽 한쪽에 뭐해? 이렇게 집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집들이. 이 집 중에 이게 바로 사공의 집입니다. 사공의 집. 사공의 집에 누가 있느냐? 바로 뭐해? 사공 아내가 있는 거죠. 이 화자가요, 바로 이 사공의 아내를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모함해서 사공으로 하여금 뭘 줘? 불안감을 주는 거죠. 불안감을 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귀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사공이 귀가를 하게 되면 뭐 하겠어? 당연히 님이 배를 타고 못 건너죠? 이해가십니까? 잘 보세요. 야, 사공아, 대동강 어때? 당연히 넓지. 자, 대동강이 넓어요. 그러면 배를 타고 갔다가 돌아오는 뭐해? 왕복 시간이 있겠죠? 왕복 시간이 뭐 하겠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얘가? 자, 화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야, 네가 배를 끌고 이 중간쯤에 나아가면 네 아내가 멀리서 보고 아, 저기까지 갔네? 그럼 저기 뭐해? 건너편에 돌아갔다가 다시 와야 되니까 시간이 꽤 남네? 그 사이에 뭐 한다는 거야? 네 아내가 되게 운탕한 여자야. 남자를 밝히는 여자지. 그래서 뭐해? 옆집 남자하고 이상한 짓을 해.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뭐해? 네가 돌아올 때쯤 되면 그 이상한 짓을 끝내고 뭐해? 모든 게 다 수습되고 정리돼. 그러니까 넌 깜짝같이 모르는 거지. 바보 멍청아 이런 얘기예요. 불안하지? 불안하니까 뭐 하는 거야? 배를 왜 띄웠어? 쓸데없이 네가 배 띄우는 바람에 뭐해? 우린 이미 배를 타고 건너가잖아. 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 하는 거야? 불안하지? 네 아내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배 태웠니? 배 실었니? 얹었니? 이렇게 말을 하는 데도 있어요. 왜?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 아내가 불안하니까 집에 가서 아내를 감시하든가. 이해가심? 그게 아니라면 뭐 하는 거야? 불안 요소를 계속 곁에 두면 되는 거죠. 일은 해야 되겠고 뭐해? 아내는 불안하고 그럼 불안한 아내를 배에다 태우고 뭐 하는 거야? 같이 왕래를 해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화자가 뭐해? 사공의 아내를 모함합니다. 그 모함으로 인해서 뭐해? 배가 출항하지 않기를 바라는 내용이 바로 세 번째 파트입니다. 갑니다. 대동강에다 미치시고요. 써놓으세요. 평양에 있는 강 이름이라고 쓰시고요. 평양에 있는 강 이름. 서울에 한강이 있다면 평양에는 대동강이 있는 거죠. 그만 싶고요. 하나 더. 전통적으로 이별의 공간을 상징합니다. 다수의 작품들이 대동강이 나와요. 전통적으로 이별의 공간을 상징하죠. 컴퓨터코의 세 번째, 그게 바로 뭐야? 정지상의 송인에도 등장이라고 써놓으세요. 정지상의 송인에도 등장합니다.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이것도 한 번만 자릅시다. 대동강에다 밑줄이시고 3, 뒤에다 사선 하나 찍. 너분디 밑줄이시고요. 3, 뒤에 사선 하나 찍. 몰라쇼, 3, 사선 하나 찍. 자, 너분디 몰라쇼에다가 밑줄이시고요. 뭐라고 써놔, 직역. 넓은 줄을 몰라서 라고 쓰시고요. 컴마 짚고 뭐라고 써놔? 왕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림. 왕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림. 컴마 사공의 아내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여유시간. 사공의 아내가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 되는 겁니다. 위 두어렁숑 다링들이 베네요 앞에 두시고요. 베네요 아질가 베네요 노한다 사공아 가로 닫으시고요. 자 베네요는 뭐야? 써놓으세요. 거기 베네요 노한다에다 미치고 배를 꺼내 놓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배를 꺼내 놓았느냐 살짝 가로 열고 무슨 뜻이야? 원망의 의미입니다. 원망의 의미. 아니 왜 배를 꺼내 놨느냐 이런 쪽의 의미가 커요. 물론 약간 질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탄 이런 의미도 좀 있겠지만 좀 원망 쪽이 크죠. 사공아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 좀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님이 화자를 배신하고 떠나는 상황에서 님을 설득할 수 없는 화자가 배신에 대한 원망을 사공에게 돌리는 상황. 배신에 대한 원망을 사공에게 돌리는 상황입니다. 니 앞에 그러시고요. 니 가시, 아질가 니 가시, 럼난디 몰라셔. 가로 닫으시고요. 니 가시에다 미치시고요. 니 가시는 뭐야? 가시가 순수 우리말로 뭐예요? 가시벗이 부부란 뜻입니다. 그래서 니 가시에다 미치고 뭐야? 니 아내가, 즉 사공의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니 아내가, 아질가 니 아내가 럼난디 몰라셔. 럼난디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단어는 좀 논란이 있는데요. 그냥 평범하게 순화시켜서 뭐 하는 거야? 음탕한 줄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냥 음탕하다, 조금 약간 난잡하다 막 이런 뜻도 있는데 그냥 음탕하다 정도로 하세요. 음탕한 줄 몰라서, 즉 네 아내가 굉장히 좀 밝히는 여자야 이런 얘기예요.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친 부분요 써놓으세요. 사공이 배를 띄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공의 아내를 음해하는 상황입니다. 컴마 찍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 다 모함하는 겁니다. 써놓으세요. 사공과 아내를 모두 모함. 왜? 아내의 명예가 실추되면 사공의 명예도 뭐 하는 거야? 실추되는 거니까 둘 다 모함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열배에다 미치시고요. 지웠네. 그지? 열배가 뭐예요? 합성을 하고 보시면 돼요. 열이 바로 어디서 온 거야? 여다에서 온 거예요. 여다니까 뭐겠어요? 여기서는 가다겠죠. 가다. 그 다음에 배는 말 그대로 뭐 배 10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열배는 떠나가는 배, 건너가는 배 이런 얘기죠. 열배, 아질과 열배에 연진다 사공아 미치고세요. 연진다 사공아. 자, 연진다는요 엄다라는 건데요. 이건 뭐 해석이 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연진다 사공하는 거 다 써놓으세요. 뭐야? 네 아내를 태웠느냐? 이런 의미도 해석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콤마 찍고 하나는요. 왜 우리님을 태웠느냐? 이런 원망의 의미도 돼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가세요.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에다 미치시고요. 고질은 꽃입니다. 써놓으세요. 꽃, 콤마 찍고요. 님이 만나는 새로운 연인, 콤마 화자의 연적이죠. 사랑의 적. 배 타들면 앞에 오르시고요. 배 타들면은 미치시고 배를 타면 누가 우리님이를 넣으면 좋겠죠. 그죠? 우리님이 배를 타면 아질과 우리님이 배를 타면 거꾸리다 나란 가로 내시고요. 거꾸리다에다 미치시고요. 거꾸리다는 좀 세게 발음하세요. 거꾸리다 즉 꽃을 써놓으세요. 꽃을 꺾을 것입니다. 콤마 찍고요. 님에 대한 불신감. 나는 가로 닫으시고요. 가로치면 써놓으세요. 님이 화자를 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과 불신, 콤마 상대 여성에 대한 질투심, 이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서경불복입니다.
그러니까 서경별곡은요, 뭐 아까 말한 내용상으로 세 파트로 나눴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시고 뭐 3년이라고 말했으면 또 역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가세요. 근데 보통은 요즘은 후렴구를 갖다가 하나의 연 단위로 나누기 때문에 뭐에 계속 여러 연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다음 이별의 정원 아셔야 되는 거고 고려가요의 특징 아셔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더불어서 뭐에 아까 말한 상징성 있는 질산배라든가 아니면 서경이라는 거의 의미도 아셔야 되고 여기서 대동강의 의미도 어쨌든 이별의 공간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꽃도 뭐 하는 거야? 고질려도 말하는 것처럼 그냥 꽃이 아니라 상대의 어떤 연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앞에 내용 정리 갈래부터 써놓으세요. 글의 종류는 고려가요 또는 고려소교라고 말합니다. 고려가요, 고려소교. 성격은 당연히 애상적이죠. 슬프잖아요. 그죠? 애상적, 이별가, 남녀 상열지사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이건 학교에서 시킨 대로 가세요. 남녀 상열지사는 아까 말한 사공의 아내를 좀 음탕하다 이런 약간은 좀 야한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아시겠죠? 남녀 상열지사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율격 써놓으세요. 율격. 기본 율격은 원래 332조인데 여기서는 333조에 써놓으세요. 333조에 삼음보 율격이라는 거. 콤마 찍고 후렴구 사용됐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밑에다가는 주제 써놓으세요. 주제는 당연히 이별의 정환입니다. 이별의 정환. 자, 그 다음에 특징은요. 반복과 서리법을 통한 내용 강조. 두 번째, 간결하고 소박한 함축적 시어 사용, 함축적 시어를 사용했다는 거. 세 번째, 이별에 대처하는 적극적 여성의 태도 보여줌. 네 번째, 청산별곡과 함께 창작성과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평가. 마지막 다섯 번째, 가시리와 함께 전통적 이별의 정환을 가시리와 함께 전통적 이별의 정환을 노래했다는 거.